네, 오늘 새벽에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실적 내용을 보고 나서 주가의 상황을 봤더니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아도 시장의 반응은 이미 선반영됐다로 보는 건가요? 전반적인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쭉 풀어볼까 하는데요. 박재영 스페셜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매크로 이야기 그만하고 싶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혹시 이거 선택하신 건 아니겠죠? 그래야죠. 약간의 압박감이 있으셨나요? 저도 지겨우니까요. 네. 아, 정말 매크로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긴 합니다. 일단 테슬라 실적 발표 내용이 워낙에 우리 또 사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게 또 국내 시장에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어봤더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애프터마켓의 주가 움직임이 올라서 이거 선반영인가? 좋아하시잖아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반응이 어제도 저는 좀 당황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하고 시간외로 맞아요. 4% 올랐다가 살짝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어제 뉴욕장에서 출발할 때 마이너스 4%로 출발을 했고 약간 이제 해석의 차이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오르냐 내리느냐 약간 변곡점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스닥이 연초 대비해서 8%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8% 올랐다는 건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빠르게 네. 오른 거 아닌가? 그저께인가 이제 그 빅숏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네. 지금은 불마켓 트랩이다. 마이크 버리는 주식을 잘 버리는 분이잖아요. 약간 영화처럼 최근에 영화처럼 잘 안 돼서 그렇죠. 위상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시간의 문제였지 테슬라 떨어지는 건 맞췄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 저도 맞추겠습니다. 아, 그래요? 언젠가는 테슬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한 6개월 뒤에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걸 보면 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근거를 들면서 이야기했던 게 2001년도 금융위기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다 지금 침체 이야기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에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닐 수도 있다. 변동성이 좀 크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실적은 아침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매출은 243억 달러가 나와서요. 전년 대비해서 37% 잘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테슬라의 실적이 30%대 잘 나왔다? 이거 가지고 엄청 잘 나왔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물론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다 상회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차 부분의 마진율이 하락했다라는 거거든요. 자동차 부분의 마진율이 작년 4분기에는 30%대가 넘었는데 네. 올해는 25.9%가 나왔습니다. 25.9%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현대차가 정말 잘할 때, 엄청 잘할 때, 최근이나 2011년도 10% 정도 때 나왔거든요. 근데 테슬라 25%면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늘 좋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30%대 나오던 회사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중국에서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테슬라가 또 한번 홍역을 치른 이유는 미국이랑 유럽에서도 자동차 가격 낮추겠다. 인하했거든요. 그러면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네.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차값을 낮췄는데 마진율이 그러면 작년 4분기처럼 25%대 유지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목표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실적은 예상치 선방했는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퀴즈 내신 거예요? 네? 퀴즈 내신 거예요? 좀 맞출 수 있는 기술을 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애저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었는데 맞아요.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좋아질 이 침체나 이것도 더 좋아질 수 없다. 이렇게 약간 좀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시장은 흔들렸거든요. 그렇죠. 이 180만 대라는 거는 테슬라의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180만 대를 생산해서 인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37% 성장하는 네. 다 잘 팔리더라도 그런 부분이 되는데 테슬라의 목표는 50%예요. 네. 그러면 스스로 올해는 차 잘 못 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사실 저는 요즘에 테슬라 외에 다른 전기차에 물론 이제 내부는 못 봤지만 내부도 사실 더 예쁜 게 많고요. 그 가격이라면 뭐 벤츠나 다른 BMW에서 나온 차를 현대차 사겠다. 현대차도 G80 있고요. 사셔야죠. 물론, 아니, 물론. 벤츠 좋은 차가 뭐가 있습니까, 전기차 중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해외차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렇게 많은데 굳이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한 번도 바꾼 적 없는 테슬라를 사겠냐는 거죠. 뭐 일단은 가격이 저는 가장 문제라고 보고요. 네. 테슬라의 전략은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 우리가 정말 도요다나 이런 뭐 수백만 대, 수천만 대를 파는 그런 이제 자동차 업체가 되겠다라는 거에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지 그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뭐 물론 이제 사업개미 분들도 계셔서 테슬라 주가에 뭐 많이들 신경을 쓰시겠지만 네.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오늘 뭐 주가의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2차 전지 업체에게는 약간의 이건 부정적인 요인이다. 왜냐면 테슬라나 뭐 다 차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어차피 소재나 그다음에 셀이나 이런 거 많이 팔 텐데 네. 테슬라가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았다. 물론 이제 테슬라가 못 팔면 현대차, 뭐 스텔란티스, 뭐 벤츠, 뭐 이런 쪽에 납품하면 된다라고는 네. 하겠지만 일단 테슬라 자체도 이렇게 목표량을 낮추는데 다른데 거기 충족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이거를 보면 약간 단기적으로 보는 것과 장기적으로 보는 것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올해만 놓고 뭐 올해 내년까지는 모르겠지만 기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요에 대한 둔화는 불가피하다로 보는데 또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면은 친환경 쪽에 봐서는 어쨌든 전기차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ESS 수요도 네. 늘어날 거고 늘어날 건데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있는 현상, 앞으로 다가올 짧은 미래에 대해서도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저는 조금 2차 전지 쪽이나 소재 쪽에는 불안한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 테슬라 실적이 나오자마자 아침부터 현대기아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유는 그래 너희가 180만 대 원래 뭐 250만 대나 300만 대 팔아야 되는데 180만 대 팔면 그 나머지는 누구한테 올 것이냐. 그리고 테슬라가 목표를 조금 적게 잡은 이유도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랬다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국면에 있는 자동차 업종인데요. 오늘은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 이제 곧 현대기아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실적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현대기아도. 4분기는 그렇죠. 앞으로 전망이 문제여서 그렇지. 근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제 뭐 LG 이노텍이나 이런 기업들 이제 장 마치고 실적 발표한 거 보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뭐 방금도 지금 에코프로비엠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30%덜 나왔어요. 이런 것들 보면 일단 소재나 배터리 뭐 이런 쪽들보다는 완성차 업체에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지 않나 테슬라 실적을 보면서 오늘 그런 것들을 조금 느껴서요. 최근에 또 많이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몇몇 업체들 네. 그런 것들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완성차 업체를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대세를 쭉 파악을 해보자면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는 계속해서 가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긴 호흡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네. 긴 호흡에서 뭐 2차 전지나 관련된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은 계속 그래도 사정권 안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몇 이벤트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당장 내일이나 다음 주 네. 월요일부터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우리 사주 물량이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고요. 네. 실적 발표도 2차 전지 업체들 실적 발표가 계속 되는데 2차 전지 업체들이 조정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4분기 재고 조정 때문이거든요. 실적이 계속 좋아왔다가 예상치를 계속 상회해 왔다가 4분기에는 재고 조정이 있어서 약간 좀 미스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불안감들이 있어서 실적 시즌에 좀 부진한 거였는데 그러면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서 성장이 계속된다라는 게 2분기 즈음부터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시동을 걸 수 있으니까요. 뭐 한두 달 정도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LNF 관련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에 네. 따른 가장 큰 수혜라고. 예, 이분은 그래서 차가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네. 물론 이제 중국에서 많이 팔린 거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 식의 뭔가 희망회로 쪽에 있어서의 생각은 이게 할수 아침에 없을까요? 나온 보고서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제 2023년도 이제 180만 대 그걸 못 봤을 거예요. 네. 뭐 그래서 저도 보고서를 보고 왔는데 80% 가량을 테슬라 향으로 납품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판매 목표가 낮아지면 그 80% 자체도 굉장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실적 추정치를 낮춰야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는 것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네요. 오늘 약간 찬물 많이 끼얹으시고 우리 너무 장밋빛에서 지금 좀 이렇게 걷어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오신 거네요. 주식은 공포에 사서 환호할 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환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좋습니다,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매크로 상황이 아니잖아요. LNF가 환호의 구간일까요? 그건 아닌데.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환호의 구간은 아닐 텐데요. 그건 아닌데, 네. 그건 아닌데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너무 그래 지금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올라갈 거야. 네.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지는 게 주가고요. 호재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그쵸. 시장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호재가 나온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시장은 아닐 것 같아서 호재라고 해서 뭐 다 따라 붙어라 이렇게 네. 이야기하기는 좀 불안한. 지금 어쨌든 이제 호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이 4분기 매출액이 1조 9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285% 증가를 했습니다. 네. 물론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겠고 영업이익도 253% 4분기 증가했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추정치가 중요한 건데 그쵸, 앞으로. 지금 증권사의 컨센서스는 1,379억이 나올 걸로 전망을 했어요. 근데 970억이 나온 겁니다. 전년보다 200%, 300%, 500% 네.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얼마나 이 친구는 더... 공부를 잘하는 친구여서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뭐 전국 뭐 수석을 할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차석을 했어. 그렇죠. 차석 5등 정도 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더 공부를 시켜야죠. 더 시키겠죠. 예. 칭찬을 들을 리가 없다라는 안에서 거죠. 때린다고 하는데 또 폭력은 안 됩니다. 아니 애들 근데 키우다 중요한 보면 거는 뭐. 우리나라의 이런 컨센서스가 좀 높게 형성이 됩니까? 미국 보면요. 지금 한 20% 기업들의 실적 발표되는데 무려 70% 넘게 컨센서스를 상회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만 나왔다면 시장 예상차 외 증권가가 너무 눈이 높은 거 아닙니까? 제가 증권사에 있어서 약간 얘기해 주십시오. 그걸 눈이 하자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못한다라기보다는 기업과의 소통의 문제예요. 기업이 문을 안 열어줍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 기업들은 IR 하면 뭘 합니까? 애플이나 이런 것 좀 빼고 대부분 네. 자기들의 가이던스를 이야기해요. 그쵸. 우리는 다음 분기에는 몇 억 정도 할 것 같고요. EPS는 어디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거의 S&P 500 기업의 90% 정도가 가이드를 줍니다. 네. 그럼 가이드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틀릴 확률이 더 적고. 근데 우리 기업들은 삼성전자 가이던스 줍니까? 다음 분기에는 뭐 몇 조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2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틀릴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기업들이 성과급 갑자기 2천억 원,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세타 엔진 그거를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면 내부자 거래죠.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저는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급하게 막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2차 전지 빼고 우리가 친환경을 키워드로 봤을 때는 투자를 어느 쪽으로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인가요? 지금은 좀 많이 오른쪽보다 조정을 받은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작년 한 해 내내 이야기했었던 정책 모멘텀. 네. 약간 좀 식었잖아요. 작년에 6월 달에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한 게 태조 이방원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태조 이방원을 그 상승의 모토가 됐었던 것이 정책 모멘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 쪽에서는 수요가 계속 줄고 있어요. 네. 경기 침체 온다는데 민간에서 뭔가 많이 팔아가지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내기는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푼다. 이런 것들이 컨셉이 돼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아쉽게도 네. 마이너스 0.4%를 기록을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분기엔 좋아질 거예요. 수출과 소비가 안 좋아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260조를 조기에 투입하겠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정책 모멘텀이 있는 쪽들을 봐야 된다. 지금은 각국의 정부들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IRA 법안이 작년에 가장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IRA 법안이 작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본격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구간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수혜를 받는 업종들 네. 친환경이겠죠. 근데 2차 전지는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네. 풍력, 태양광 이런 쪽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풍력, 태양광이
작년 9월까지 반짝 오르고 IRA 막 6월 달에 나오고 나서 3개월 반짝 오르고 지금 한 4, 5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어닝 구간입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의 이제 이익 추정치인데요. 증권사에서 보여준 2022년보다 2023년 매출이 더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더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적이 좋은 기업 업종을 찾을 필요가 있고 정책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친환경이나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대안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쨌든 키워드 대세는 걸을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좀 걸러내야 할 그리고 다시 봐야 할 그런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박재영 스페셜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